뭔가 이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4월 11일에 헌재가 선고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오늘만 하더라도 막 헌재 선고를 앞당기자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혹시 헌법재판소 쪽에서 어떤 정보가 국민의힘 여당 쪽으로 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 혹은 이런 질문들이 오늘 법사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이 내통 의혹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자가발전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가발전인가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이 네. 뭐 이런 얘기해요. 권영세, 권성동도 정보가 없어서 우리 만나면 물어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헌재가 굉장히 좀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막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내통설이 제기되는 건 헌재가 내통한다기보다는 네. 용산과 창구 채널이 있다라는 거고 윤상현 거겠죠? 의원이 뭐 혹은 대통령실 쪽에 네. 그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당내 기반 차원에서의 얘기지 네. 윤상현 의원이 뭐 어떤 전능한 위치에 있다고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 여겨지진 않고요. 다만 네, 오늘 네.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된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선고해달라, 신속히 선고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정보를 입수하고 5대 3인가 봐.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신속 선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3월 26일까지는 안 돼. 무조건 그 뒤에 해야 된다라는 건 이 헌재 결정이 뒤집혀질 거라는 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 이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그 3월 26일 이전에 얘기했던 뭐 둘 다 아웃되는 상황에서의 말하자면 리셋.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바랬던 최후까지 기대했던 거였고 이미 이제 그게 기대치가 달성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네. 저는 내심으로는 국민의힘도 이제 헌재 선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내심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네네. 뭐 이미 조기 대선 주자들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뭐 그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각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돌아올 거고 복귀할 거고 이거 할 거면 이 논리라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싶은데 그 논리 회로에 들어서면 사실 다른 길로 빠지면 앞에 논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끝까지 잘못 끼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네. 지난주부터 계속 5대3 기각이야, 5대3 기각이야라는 얘기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니까 5대3 기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선거해야죠. 국민의 입장에는. 그러니까 전 이 두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사실 이거를 지연했던 이유가 사라졌다. 국민의힘 정치적인 네. 동력으로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내리지 못하는 거고 게다가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헌재의 역할 네. 질질 끄는 거 예. 그것에 대한 임무가 뭐 전 대략 이번 주까지라고 본 거죠. 네네. 지금 국힘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끝나길 바래. 진짜 진짜로. 이렇게 의원님한테 곁에 와가지고 그런 내색을 하는 의원이 여당 쪽 의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누구라고 말씀 못 하실 거고. 있죠. 예. 있는데 네. 특히나 네. 특히나 지금 저는 나중에 국민투표해 우리 뭔가 네. 센 투표를 해도 네. 200석 넘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때 계엄제 이걸 갖다가 뭐 해제 이후에 탄핵할 때 예. 우리가 204표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참여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미치려고 합니다. 당내에서 완전히 왕따고 그래서 예. 거꾸로 윤석열 빨리 파면되기를 바라는 게 예. 그들의 실제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에 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이제 1시간 동안 릴레이로, 했죠. 제 앞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물론 예. 그 사이에 전화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예. 전화 인터뷰를 이제 유영화 뉴스 코멘터리라고 네네네. 전화 인터뷰 알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앞에서 윤상현 의원하고 조배숙 의원하고 나머지 뭐 한 3명이 5명이 거기에 피켓을 예. 즉시 선고 이렇게 써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 봤나? 나는 뭐 각하 뭐 이런 거 써 있는 줄 알고 예.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는데 예. 인터뷰 하다가 하도 네네. 열받아 가지고 그랬더니 즉시 선고야. 예. 그래서 저것들이 미쳤나? 네. 그러면서 속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예. 쟤네들이 정보가 없구나. 네. 확실히 정보가 없구나. 왜 정보가 없느냐?
지금 앞서 김한 기자님 이제 막 이게 어떻게 가공되고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5대3이 나간 것처럼 포장해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본다는 거 실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권영세도 그러고 그래서 뭐 막 이제 물어보는데 자기들도 정보가 없는 거야. 윤상현도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헌재하고 소통해서 뭐 정보를 얻어갖고 즉각 파면이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서 5대3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몇 명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혹시 민주당이 지금 이 헌재가 제일 야당이고 혹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소스를 민주당이 줬을 것이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걸 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지금 저와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맞아 5대3이야 5대3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막 하게 하는 건데 네. 저는 그건 거치고 속내는 자기들도 네. 5대3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래서 오늘 뭐 막 엄청 기자회견을 하고 막 하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예. 어쨌든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가상의 이야기다. 저는 네. 그 보수 진영 전체에서 열기가 굉장히 좀 식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6일 기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무죄 이후에 네, 무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주를 슈퍼 사법위크다 막 이렇게 불렀어요.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그 주에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날 것처럼 뭐 중요한 재판이 3개, 4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무죄 재판이 저는 전체의 51%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면 나머지 재판을 다 이겨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재판을 너무 원사이드하게 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덕수가 그렇게 되고 지금 윤석열 파면만 남았는데 이거는 생각이 있는 예를 들면 정치력이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게 네.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는 거에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 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사법적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오늘 그래서 권성동 대표의 발언도 그 맥락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싸움을 더 끌고 가봐야 뭐 별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보자면은 예. 오늘 이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사무처장. 발언 네네. 때문에 네네. 이제 김정원 사무처장이 지난 1월 9일 날 한정혜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 때 포고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물어보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박은정 의원이 네. 다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쭈삐쭈삐 대답을 잘 못하면서도 자기가 그때 했던 발언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다시 굉장히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었냐면 예. 바로 1월 7일 날 1월 9일 전에 1월 7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2번을 만난 게 계속 검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권성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4월 18일 이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이후에 해도 된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헌재 재판관이 6인으로 해서 결정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계속 끌고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정환한테 했지. 그게 했다라는 기사로 겁니까? 예, 어. 했었지. 그걸 그래서 그 뒤로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예. 권성동의 생각은 어떤 거냐? 3월 26일 날 이재명이 무죄하게 그러니까 하게 하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오히려 네. 계속 뒤로 미루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나머지 재판과 관련해서도 또 유죄를 주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이제 이 타격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예. 태도가 바뀌어서 예. 즉시 선고로 바뀌어 버린 거야. 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월 달까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 권성동의 태도는 계속해서 뒤로 가라고 한 건데 저는 역으로 즉시 선고하라고 한 건 정보가 있어서가 즉시 선고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봐서 자기네들의 임무. 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윤석열은 이미 버린 카드야. 예. 그 어쨌든 좀 길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내부 정비하려고 하는 건데 나름의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버려도 된다. 예. 근데 즉시 선고 어쨌든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자기네들 계속 뻥을 쳐왔으니까 예. 즉시 선고하게 하는데 8대 0 혹은 뭐 7대 1 나와서 이제 윤석열 파면됐어.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아니 헌재가 잘못한 거야. 저것들 다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후한무치한 행동을 할 인간들이에요. 네. 그 뒤는 생각 안 해 이 그 사람들은. 빌드업도 있고 저는 이 상황 변화가 가장 큰 변수 두 개를 꼽자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판결과 그 전에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쵸. 예, 윤석열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꼬여버렸냐면 국민의힘은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과 손절한 대선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윤석열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나경원 이런 당권 주자들이 보기에는 메인 조직을 먹는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사라져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근데 만약에 윤석열과 손절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요. 메인 후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조직을 꾸려요. 그래서 대선에서 져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 민훈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경선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줘야 이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남아있는 당권자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뭐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나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게 베스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흐름대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서 약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에요. 그 후예들입니다. 네네네. 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1910년에 나라 팔아먹은 그 앞에 5년 전에 외교권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의 후예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을사오적의 후예들과 네. 어쨌든 목숨을 걸고 민초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뭐 네.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많이 나오시는 분의 그 발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준혁 그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말씀 중에 의미심장한 대목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심받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헌법재판관 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뭐 기각 내지는 각하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그 재판관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사람도 유튜브를 본다.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지목돼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고 억울해한다. 이제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막 5대 3으로 상황이 쏠려 있어가지고 막 그 뭐랄까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뭔가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옴짝달싹해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로 들리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각 밖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누군가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자리로 보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나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소수 의견으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큰 줄기를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늘 김정은 처장의 표현을 빌자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압력 때문인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재판이어서 그것까지 따져보는 건지 앞서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절차상의 문제에 최초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형사재판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의 탄핵에서는 형사재판상의 쟁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이건 동시에 소출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구속이 취소되는데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면 세 가지 정도를 짚은 거 아닙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이걸 떠나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났는데 사후에 다시 얘기해봐야 되는 쟁점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법리 평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절차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은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를 여전히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근데 이제 뭐 예. 일부 어떤 재판관들이 진영의 대변인이 되기로 했어, 진영의 스피커가 되기로 했어라고 하면 우리가 87년 이후에 합의했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체제와 기구가 불능화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헌재가 지금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그거를 해체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저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나 아니면 주심 재판관 둘 중에 하나가 그거를 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원 그 현재 사무처장의 표정을 좀 유심히 좀 봤어요. 저는 좀 그냥 뭐랄까 안절부절하는 모습만 그러니까 좀 그 봤는데. 안절부절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예. 그게 본인이 잘 모르는데 자꾸 너 왜 아는데 대답 네. 안 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진짜 모른다. 뭐 전 이런 얼굴로 좀 보였거든요. 네. 뭐 그 김정원을 옹호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역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내부의 이야기를 진짜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모르는 것 같고 네네네.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데서 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희한한 곳입니다. 예. 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네. 우리 보좌관 한 분이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4월 10일 날 법관 테니스 대회 나가기로 돼 있어요. 네.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일부 이제 보도가 되는 네네. 예,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은 법관 테니스 대회를 나간다는 거는 정리하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고하고 나간다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11일 날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좀 추론을 하는 건데 네. 뭐 그것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테니스 대회 나가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또 추론을 하는 그 거잖아요, 전에 그죠? 그 결혼식도 있었죠. 아 예, 맞아요. 예, 정, 예. 정영식 재판관 예. 쪽 예. 어디 예. 뭐 어쨌든 저기였죠? 근데 그거하고는 네, 약간 네. 좀 약간 다른 다르죠. 문제라고 예, 예. 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헌재가 제가 판단할 때 이 늦어지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기현 판사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그 문영배 소장하고 그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에서의 진술, 특히 계속 일관되게 물어본 것이 변호인 동의했죠?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진술서를 갖다가 증거자료로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변론에서의 나왔던 내용들도 진술로 채택을 하지만 주가 검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갑자기 이게 정리가 되다가 지기현 판사가 내보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내보내줬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내보내준 이 내용들이 어쨌든 법률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헌재 재판관들이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똑같은 사법부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줬는데 이거 죄가 없으니까 내보내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탄핵을 해버리게 됐을 때 야 이 판사 하나는 내보내주고 니네는 막 그 탄핵 인용해버려 파면시켜버려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가 내보낸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다시 조율하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지기현이가 내보내지 않았으면은 예. 저는 이거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에 더 늦어지고 한다면 지기현 판사는 제 판단으로는 우리 해방 이후 재판의 어떤 역사에서 예. 가장 안 좋은 흑역사를 만들어낸
판관으로 평가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은 어시스트고 예. 골은 심우정이 는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면 그거야. 네, 예, 그러니까 뭐 즉시항고를 했었으면 이게 됐는데 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이 됐고 석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구속이 되어 있으면 기각이나 각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구속 상태면 기각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대통령이 네. 옥중에서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대중적 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각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처럼.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이신 이게.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대법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거를 뭐 30몇 시간 만인가요? 안 한 거는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국민들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관련된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권성동 원대가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전달을 하면서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이 사퇴하니까 절차의 공정성, 완결성을 위해서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라라고 그 요구를 이후에도 했다라는 된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 그 요구에 따른 사실을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면서요.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범야권 쪽에 이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8일 이후까지 내다보고 싶진 않지만 플랜 B, C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느냐 이렇게 쭉 대안을 보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하는 거 그거 이제 헌재법 개정을 하기로 법사위 소위를 지금 통과했다고 통과했죠. 네. 제가 지금 오늘자로 일단은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끔 그것을 제한하게 만드는 헌재법 개정을 하는 대목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발의가 된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국무위원들 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올 탄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카드로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준혁 의원께서 전해주신 대로 행정권과 또 입법권에 대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요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조속히 임명해달라. 이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은 이건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총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민주당이 혹시 이 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 고민하고 있는 게 혹시 자, 있습니까?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 예.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해야 된다. 헌재가 아예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서면 심의로도 가능한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헌재가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예. 8명인데 이것은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명이 5대 3으로 5명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최후의 카드를 쓴 건데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는 거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오늘도 김정원 그 헌재 사무처장이 빨리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서면 결의를 통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거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내일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지만 저는 만약에 늦어도 2일, 3일, 4일은 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거다. 그래서 하루는 법안심의, 이틀은 대정부질의 관련해서 할 건데 그러면 그 법안심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 올라간 것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만약에 4월 18일 날 문영배, 예.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다한다 하더라도 후임을 예, 예.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최소 이들에 대한 임명을 이게 연기 그러니까 네, 네. 소위 말해서 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임기를 지위를 연장하시는. 연장하는 이 내용이 예. 저는 통과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문영배 이미선에 대해서 연장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하겠다고 했는데 한덕수가 처음에 왜 3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임명은 굉장히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 임명을 해? 그건 자기 말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네.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영배 이미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번 주에 끝을 내야 되고 어쨌든 4월 18일 안에 끝을 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권한쟁의 통해서 임명하게 하고 그리고 뭐 탄핵은 네. 한덕수 최상목은 뭐 100% 탄핵 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합법성에 대한 부여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합법성 부여는 부여대로 하면서 예. 진행은 할 거다.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면서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예. 제1야당 대표인데 예. 제1야당 대표가 2번 전화를 하고 권한대행한테 한 번 문자를 보내 오늘만 3번이나 3번이나 연락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야, 이거- 비서실장한테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예. 계속해서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비서실장도 제대로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불 정리다 뭐다 해서 되게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만나는데 내일 오후에 저 군부대 방문이 있어요. 지금 굳이 군부대 방문을 안 해도 물론 군부대 되게 국방상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예. 윤석열 파면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는 헌법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건 그 군부대 방문은 하루 뒤로 늦춰도 상관없는데 그걸 핑계대고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거절을 한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아니 되겠습니까? 군부대 어디를 가길래 그렇게 급하게 간다는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내일 일정표 보니까 군부대 방문이 있어서 그러면은- 황당하더라고 아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김준영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군부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있는 대로 아, 가가지고 이제 가야죠. 승부를 봐야겠는데요? 어디로 가? 보니까 풀 취재단 한 명, 사진 기자단 한 명하고 기자 2명 데리고 가는 걸로 그 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네.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이미 좀 뭐 예상했던 바지만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엔 입법 과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정치적 기점은 4월 4일이고 2차는 4월 11일이라고 보는데 4월 4일까지 되지 않으면 저는 일단 뭐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 진행이 될 거고 그 후에 누가 되더라도 말하자면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민주당이 이제 말하자면 거부권에 막히지 않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하는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종의 사람들이 보기에 편법적이다라는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면 그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헌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헌재가 불능화에 빠지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번 주 헌재가 네. 선고를 하면 제일 좋은 그림이다. 근데 이건 다 이 논의가 사실 다 상관 없어지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이 과정 속에서 헌법을 정말 여러 차례 읽었어요. 헌법을 여러 차례 읽고 국회법 따로 헌법재판소법 따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제 법 공부를 좀 제대로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실제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느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벤치마킹하러 찾아오고 네. 그래서 미국의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쌍두마차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들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혹은 헌법재판소를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9명 혹은 8명의 판관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건 철저히 국민투표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아주 대대적인 그런 내용 정리가 이건 네,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들어서게 만들어지게 될 거다. 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예. 주장할 것입니다. 예, 뭐 꼭 그 주장 반드시 해주시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민낯을 생생히 봤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실 거고 실제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사법부 스스로도 이번에 신뢰를 깎아먹는 거 물론 이제 특정 판사인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 때문에 그만큼 또 분노하게 됐습니다만은 각 기관별로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요.